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남편과는 동갑이고 2년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현재 20대 후반인데 일찍 결혼하다 보니 남편은 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 인연이 있으니까요. 저는 6천 정도를 모았고 친정에서 3천을 보태주셨고 남편은 4천만 원에 시댁에서 2천 조금 넘게 보태주셨습니다. 양가 모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했지만 남편과 저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돈을 잘 버니 모아서 집을 사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제 착각이었더군요. 친정에선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용돈 같은 건 일절 필요 없으니 니들끼리 오손도손 잘 살라 하셨는데 시댁에서는 꼴랑 2천 보태주신 걸로 엄청나게 생색내며 용돈 타령을 하셨습니다. 결혼 후 2년간 짜증나는 사건들이 참 많았었네요. 다 풀자면 2박 3일은 좋게 걸릴 테니 패스하고 최근 일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결혼 후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에서 상사와 잦은 다툼 및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버리는 저 혼자니 더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미안해하고 면목 없어 해서 용돈을 줘도 안 쓰고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저도 엄청 아껴 쓰며 양말도 꼬매서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요즘 입맛이 없다 어쩐다 하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듣고 있다. 어머님, 요즘 저도 일하느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대충 대답해주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소갈비찜이 드시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과일이 먹고 싶으니 두세 가지를 종류별로 한 박스씩 사왔으면 좋겠다네요. 요즘 수박도 나오는 것 같으니 같이 사오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평소 욕을 잘 못하는 편인데도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지금 저희 부부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알고 계십니다. 본인 아들이 회사를 관두고 며느리 혼자 벌어 생계를 꾸리며 적금 넣고 보험 들고 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소갈비찜을 먹고 싶단 말이 웬 말인가요? 순간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는 게 느껴졌지만 꾹 참으며 지금 저희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나중에 좋아지면 꼭 사드릴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는 게냐. 늙은이가 먹고 싶다는데 왜 자꾸 나중에 하냐. 지금 먹고 싶은 거지 나중에 어디 있냐. 나중이 대체 언제냐. 오늘 당장 소갈비찜 먹으러 가자. 하며 난리를 치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 시부모님, 대학생 시누이 이렇게 총 5명이 가게에 가서 먹자고 하시는데 그 인원으로 소갈비찜을 먹으려면 최소 20-3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시가 식구들이 워낙 대식가거든요. 지금 양말도 꼬매 신는 마당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희도 지출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훅 나가고 나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지금 상황이 정말 너무 안 좋아요. 다음에 꼭 모시고 갈게요.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에서 먹는 게 부담되면 정육점에서 고기를 끊어다가 네가 집에서 해주면 되지 않냐. 하고 말씀하시네요. 집에서 해먹으면 돈이 별로 안 들 테니 대신 과일을 좀 좋은 걸로 한 박스씩 사다 놓으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는 과일도 좋은 걸로 한 박스씩 사려면 1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육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5명이 넉넉하게 먹으려면 10만 원어치는 사야 먹는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화가 났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와 톡으로 입맛 없다.
소갈비찜 먹고 싶다. 몸보신 좀 하자. 이런 연락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제가 더 빡치는 건 시누이가 톡으로 엄마가 요즘 입맛이 없으시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먹는 거 부담되니까 집에서 해 먹어요. 저도 요리하는 거 도울게요. 부탁드려요. 하고 보내왔다는 겁니다. 저라고 왜 먹고 싶다는데 안 해드리고 싶겠나요? 그런데 시댁에 해주면 저희 친정은요? 저희 부모님 입은 주둥인가요? 저라고 왜 부모님들한테 맛있는 거 안 해드리고 싶겠어요? 저도 정말 미치겠다고요. 친정에선 제가 힘든 걸 알고 계셔서 부모님도 힘든 상태인데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과일도 보내주십니다. 용돈 달라는 소리, 뭐 드시고 싶단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시댁에서는 매일 저런 식입니다. 삼겹살 먹고 싶다. 가서 먹자. 과일 땡긴다. 사와라. 아울렛에 여성복 세일하던데 같이 사러 가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같이 가게 되면 항상 저희가 사야 합니다. 막말로 시댁에서 집이라도 해주셨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이라 더 짜증납니다. 결혼 당시 남편과 제가 모은 돈에 1억을 대출받아 집을 구했습니다. 혼자 벌이로 이자 내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소갈비찜이라니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너무 빡쳐서 남편한테 다다다 쏘아붙였더니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네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무슨 죄겠냐.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 퇴사해서 본인도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지금은 제가 더 힘듭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울면서 이혼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잘못했다. 내가 더 잘하겠다. 하고 말하다가 또 소갈비찜 하나로 이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고 합니다. 그 말에 정말 빡쳐서 너무한 건 니네 집안 사람들이다.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 그냥 이혼하자.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하겠다. 라고 통보 후 짐을 챙겨 나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친정에서 걱정하실까 싶어 가까운 호텔로 가려고요. 그 사이 남편이 시댁에 말한 건지 시가 식구들이 연락을 해오기에 남편과 시가 식구들 번호를 모두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놈의 소갈비찜 덕분에 이혼하게 생겼네요. 평소 남편과 시가 식구들은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산다며 제가 유독 예민하게 군다 했습니다. 다들 정말 이 정도는 참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건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소갈비찜 말만 들어도 토할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소갈비찜이 문제가 아닌데요. 님 시댁에선 님을 돈줄로 보고 있어요. 님 남편도 아닌 님을요. 저건 평생을 가도 못 고칩니다. 마음 굳게 먹으세요. 혹시라도 이혼하지 않는다면 니네 식구들 단속 못하면 진짜 끝이다. 한 번만 더 용돈 달라 뭐 사달라 하면 니 앞으로 이혼 소장 날아가는 날이다. 하고 못을 박으세요. 근데 님 남편분 취업은 되나요? 제가 봤을 땐 님 남편 행동을 보니 남편도 시댁 식구들이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해야지 가정이 있는 사람이 덜컥 퇴사라니요. 참 대책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혼하고 친정 식구들하고 소갈비찜 먹으면 되겠네요. 저는 저런 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 엄마 먹고 싶은 걸 왜 남의 자식한테 부탁하나요? 글쓰님 정신 차려요. 남편은 지금 하나도 안 힘듭니다.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아주 편하게 생활하는 중이죠. 짐까지 싸들고 나오셨다니 이참에 끝을 보세요. 세 번째.
소갈비찜도 그렇지만 과일도 좋은 놈으로 사놓으라니요. 과일은 오래 두고 먹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삼시세끼 과일만 먹어도 감당을 못할 텐데. 니들 형편은 알 바 아니고 난 대우받고 산다는 생색을 내야겠으니 빚을 지든 뭐라든 바리바리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냥 결심한 참에 이혼해버리세요. 4번째. 소갈비찜을 계기로 지옥에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도 없고 눈치도 능력도 없는 남편놈의 염치도 답도 없는 시모까지. 인생에 정답은 없다지만 지금 글쓴이 상황이 오답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5번째. 입맛이 없으면 먹지를 말아야죠. 하루 종일 굶어보라고 하세요. 김치만 있어도 걸신 들린 듯이 먹을 겁니다. 아주 복에 겨웠네요. 늙어서 뭐 먹고 싶네, 뭐가 맛있네 하는 인간들 진짜 꼴 사나워요. 입맛 없으면 먹지 말고 있지 뭘 그리 꾸역꾸역 쳐넣겠다는 건지.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